한국 사람들은 일상 대화에서 속어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표현이 더 활발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크크, 이응이응, TMI 같은 표현은 짧지만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줄임말은 대화를 더 빠르고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현 몇 가지를 함께 알아봐요. 테토녀, 애견남, 어떤 남녀가 출연한 거야?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신기한 표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애견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SNS나 유튜브, 친구들의 대화에서 이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이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네 가지 표현은 모두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테토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줄인 말이고, 애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줄인 말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은 흔히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물론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두 가지 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남과 여는 각각 남자와 여자를 뜻해요. 즉, 테토남은 테스토스테론 느낌이 강한 남자, 애견녀는 에스트로겐 느낌이 강한 여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테토녀처럼 여자이지만 테스토스테론 성향을 가진 사람, 애견남처럼 남자이지만 에스트로겐 성향을 가진 남자를 표현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성별과 성격 유형이 꼭 같지 않아도 되는 거죠. 테토 유형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감이 넘치고 경쟁적이고 직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리더 역할을 좋아하며 목표를 세우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이에요. 감정 표현이 적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씩씩하고 강단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애견 유형의 사람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조용하고 섬세한 편이며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돌려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정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예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민준이는 완전 테토남이야. 항상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잖아. 또는 지수는 애견녀인 것 같아.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줘서 편해. 이처럼 이 표현들은 주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가볍고 재미있게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표현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토 성향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 애견 성향이라고 해서 약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성격 스타일을 가볍게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직접 너 완전 테토남이다 같은 말을 할 때는 친한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표현 조심해야 할 점도 있겠죠? 이 유행어가 재미있고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구분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 사람의 성격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니까요. 또한 호르몬과 성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유행처럼 가볍게 쓰이는 말이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미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테토녀와 애견남에 대한 표현을 정리하면 테토 유형은 강하고 직접적인 성격, 애견 유형은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리켜요.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성격을 재미있게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 알아두면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나요?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사랑스런 눈빛으로 그를 봐라. 읽었다. 덮었다. 읽었다. 보았다. 모두 아시죠? 나는 사랑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낄끼빠빠.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짧고 재미있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낄끼빠빠입니다. 이 말은 소리가 귀엽고 재미있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낄끼빠빠는 더 긴 문장을 줄여서 만든 말이에요. 원래 문장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의 앞글자 소리를 따서 낄끼빠빠라는 짧은 단어를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긴 말을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에서 이런 줄임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낄끼빠빠의 기본 의미는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봐요. 친구들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농담을 하면 어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구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때 자연스럽게 생각을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예의겠죠. 이런 행동도 낄끼빠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낄끼빠빠는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눈치 있게 행동하라 또는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낄끼빠빠는 상황을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모두가 바쁘게 일하고 있다면 함께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친구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낄끼빠빠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차갑게 끼어들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임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낄끼빠빠 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낄끼빠빠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낄끼빠빠는 균형에 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끼어라라는 뜻도 아니고 빠져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모든 대화에 끼어들면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조용히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낄끼빠빠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올바른 순간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단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가볍게 농담처럼 야, 낄끼빠빠 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존중과 상황을 살피는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을 잘 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의 행동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낄끼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좋은 타이밍, 신중한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일상 속으로 파고든 MBTI. 요즘 한국에서는 MBTI가 뭐냐고 묻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어요. MBTI는 메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줄임말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성격 검사예요. 원래는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친구 사이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소개팅 자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대화 주제가 되었어요. MBTI는 4가지 기준으로 성격을 구분합니다. 첫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눠요. 둘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누죠. 셋째,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누고요. 넷째, 생활 방식에 따라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구분된답니다. 이 네 글자를 조합하면 INFP, ESTJ, ENFJ처럼 각자의 성격 유형이 만들어지겠죠? 한국에서 MBTI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복잡한 사람의 마음을 짧은 알파벳 네 글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서 대화가 편해져요. 나는 T라서 감정 표현이 서툴다거나 나는 P라서 계획 세우는 것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이해시킬 때 유용하게 쓰이죠. 또한 SNS와 유튜브에서 MBTI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되었어요. 물론 MBTI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사람의 성격이 16가지로만 딱 나뉘지 않으며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죠. 예를 들어 T유형은 차갑다거나 P유형은 게으르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MBTI 유형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MBTI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난 완전 T야. 난 완전 F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T는 thinking, 즉 생각을 뜻해요. T 성향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보다 논리와 이성을 먼저 앞세워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오늘 시험 완전 망했어 라고 하면 T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다음엔 어떻게 공부할 거야? 오답 노트 만들어봐. 위로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찾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차가워? 공감을 좀 해줘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티보니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요즘 SNS에서는 공감 없이 팩트만 말하거나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쿨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보고 완전 티네, 크크라고 표현하는 게 유행이에요. 반면에 F는 필링, 즉 감정을 뜻해요. F 성향인 사람은 논리보다 공감과 감정을 먼저 생각해요. 같은 상황에서 친구가 나 오늘 시험 완전 망했어 라고 하면 F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유유, 많이 속상하겠다. 괜찮아. 해결책보다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에 쉽게 공감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자기 일처럼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뛰어나지만 가끔 감정이 너무 앞서서 스스로 상처를 받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누군가 감동적인 영상에 눈물을 흘리거나 친구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할 때 완전 F잖아 크크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은 MBTI를 몰라도 T야, 완전 F네라는 표현이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만큼 대중화된 표현이 됐어요. 지팔찌꾼. 이건 또 무슨 의미니?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짧고 재미있는 속어를 자주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팔찌꾼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귀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꼭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면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선택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지팔찌꾼은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의 줄임말로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으로 스스로 인생을 힘들게 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뜻해요. 영어로는 You brought it on yourself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로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지팔직곤의 핵심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그 선택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내가 고른 길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팔직곤이라는 말은 약간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은 특히 연애나 결혼 이야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좋지 않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이 그 사람 만나면 힘들 거야 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계속 그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친구들이 반쯤 농담으로 그거 지팔직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힘든 길을 내가 스스로 열었다는 뜻이죠. 때로는 자신을 놀리듯이 스스로에게 이 말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만 좋아할까? 완전 지팔직곤이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신을 조금 웃으며 돌아보는 표현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진지하게 들릴 수도 있고 가볍게 들릴 수도 있답니다. 비슷한 표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자기 무덤 파기라는 속어도 있어요. 이 역시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상황을 말해요. 이런 표현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지팔직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반복입니다. 많은 경우 비슷한 선택을 계속 반복하죠. 예를 들어 항상 비슷한 성격의 사람에게 끌리고 그 결과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후회하지만 또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친구들이 조언을 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지팔직곤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감정에 따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강한 감정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기도 해요. 사랑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거나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지팔직곤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비난하는 표현만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조언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예요.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방향을 바꾸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자신의 책임은 아니겠죠. 그러나 때로는 나는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지팔직곤은 자신의 선택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지는 상황을 의미해요. 특히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며 진지하게도 농담처럼도 쓰인답니다. 짧고 재미있는 속어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자신의 선택을 잘 생각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전자책은 가볍고 여러 권을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 요즘은 무거운 종이책은 잘 안 보게 돼. 전자책도 좋지만 종이책만의 매력이 있어. 직접 책장을 넘기는 느낌이 내용에 더 깊이 집중하게 해주고 기억에도 오래 남거든. 종이책은 무겁고 휴대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기기로 책을 읽으면 시력이 크게 떨어진다. 종이책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이라는 고유의 장점이 있다. 현대인에게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훨씬 효율적이다. 모두 아시죠? 여자는 종이책만의 매력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책은 가볍고 여러 권을 한 번에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 요즘은 무거운 종이책은 잘 안 보게 돼. 전자책도 좋지만 종이책만의 매력이 있어. 직접 책장을 넘기는 느낌이 내용에 더 깊이 집중하게 해주고 기억에도 오래 남거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